안녕하세요. 오늘 새롭게 소개해드릴 프로젝트 사례는 사랑이 넘치는 집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5세 아이들과 4세 아이들의 혼합 연령으로 구성되어서 진행된 프로젝트예요. 어, 주제가 발현되게 된 거는 한 여자 어린이가 자기가 사랑이 넘치는 집을 찰흙으로 빚어보겠다고 하면서 먼저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찰흙으로 벽체를 세워서 올려보았는데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찰흙집을 만들기가 너무 어려웠죠. 그래서 이 문제를 나눔 시간에 모두에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민경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다 같이 해결해 볼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모여들어서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그간 제가 몇 개의 프로젝트 사례를 소개해 드렸는데 유치원에서 있었던 것도 있고 또 아틀리에 교육연구에서 일어난 것도 있고 이렇게 어, 프로젝트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인적 구성이나 시간 구조 등에서 조금 일반 학교나 유치원하고는 좀 다른 점도 있었을 거예요. 유치원에서는 주로 자유놀이 시간에 실행이 되었고요. 교사 혼자서 소그룹으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면 나머지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게 돼서 유치원에서는 바로 옆반 선생님하고 두 교사가 협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선생님이 소그룹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옆반 선생님이 다른 그룹까지도 자유놀이 영역을 돌봐주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아틀리에 교육연구에서는 혼합연령 구성이 아주 용이했는데요. 이렇게 어, 어린이들이 당면한 문제를 주제로 발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호기심이 을 느끼는 아이들을 모아서 그룹을 형성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민경이는 이제 사랑이 넘치는 집을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민경이가 그린 첫 그림을 보시면요. 이런 집이에요. 5세 여자인데 첫 그림부터 그림 솜씨가 굉장히 놀라워요. 아래는 좁고 위로 넓어지면서 둥근 형태의 지붕을 가진 그런 사랑이 막 밖으로 이렇게 퍼져나오는 사랑의 향기가 퍼져나오는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막상 찰흙으로 벽체를 만들어서 세워봐도 아래가 좁고 위가 넓은 집을 만들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 민경이가 부딪힌 문제를 바로 나눔 시간에 전체 어린이들에게 소개를 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모여서 그룹을 형성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옆을 동그랗게 해줘야만 그 모양이 나올 거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민경이가 만든 것에는 자기가 그린 그 그림이 있는 창의 무늬하고도 좀 창 모양이 다르다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밑은 좁고 위는 넓어지는 이런 집을 만들 수 있을까 하고 이제 연구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성훈이라는 아이는 집으로 찰흙을 안쪽에서 밖으로 밀어내게 되면 볼록하게 튀어나오게 되기 때문에 어떨 것 같냐고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또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도 어, 약간 찰흙이 얇아지면서 부서질 염려가 있다고도 생각을 했죠. 그랬더니 소정이도 거기에 동의를 해요. 너무 얇아지니까 그럴 거래요. 그러면 성훈이가 다시 의견을 냈는데 모서리를 눌러서 동글동글 조금 동글동글하게 해서 끝부분을 동그랗게 해서 붙이면 좀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말에 민경이는 밑이 내면 밑으로 모아지지 않아서 안 된대요. 그러니까 소정이 말은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되니까 밑은 작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자율적 전략들을 아이들이 냈는데 자기의 전략들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성훈이 같은 경우는 해바라기 꽃처럼 아래가 작아지게 하려면 계속 같은 위치니까 처음에는 풍선 모양으로 해줘야 돼서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꽃처럼 벌어지게 해야 된다는 거죠. 소정이는 어, 둥그란 모양으로 이렇게 원을 그린 다음에 겉에 큰 동심원을 그려서 이걸 일정하게 비례 배분해서 잘라낸 다음에요. 구멍이 나서 어떻게 하나 내 것처럼 다 막혀야 되지. 그러니까 아까 뭐냐면 성훈이 경우는 구멍이 군데군데 나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자기 것처럼 이렇게 다 막혀야 된대요. 민경이는 또다시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 옆이 또 비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둥근 부채꼴 모양으로 아이디어를 내봤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걸 실행해 보기 전에 먼저 알았죠. 그래서 아이들은 이걸 부채꼴 모양으로 그리는 게 더 낫겠다고요 했어요. 그래서 사이사이를 잘라서 각각 붙여줘야 되고 동그랗고 콘 모양으로 면이 겹치게 되면 안 되니까 네모는 안 되고 약간 동그랗게 겹치지 않으면 모양을 잘라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개도를 그려본 다음에 그 옆부분을 잘라서 하나하나 연결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종이에다 그린 펼친 그림을 잘라서 이렇게 어, 모서리를 다 자른 다음에 겹쳐 봤더니 어떤 일이 되냐면 이렇게 겹치게 되는 거예요, 벽체가. 그래서 사이사이에 공간이 있어야 된다. 있어야만 이렇게 겹치지 않고 붙일 수 있다는 거를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전략은 사이사이를 벌려서 이렇게요. 중간에 틈을 내고 이것들을 세우면 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붙이는 겹쳐지는 부분이 더 적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이를 벌려서 이렇게 세워봤더니 그래도 벌려진 틈에 아직도 공간이 남게 돼서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랬더니 아이들 말이 그러면 아까 민경이가 만들었던 그 찰흙집을 한번 보자는 거죠. 이게 이제 민경이가 만들어 놓은 찰흙집인데요. 그래서 직접 찰흙집을 세워보면서 또 벌려보면서 다시 또 세워서 붙여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전략을 찾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벌린 것 사이 안에 네모를 넣어서 벌어지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그랗게 되려면 구부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정의 의견은 반듯하게 올려 세우면 안 되고 가장자리가 튀어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면 자체를 세워서 둥그렇게 구불린 다음에 서로 붙여줘야지 잘 붙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봤더니 이 옆 모퉁이에 굉장히 많은 공간이 비게 됐어요. 그럼 이 벌어지는 부분 성분이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하죠. 소정이는 그럼 그 사이에 이렇게 세모를 집어넣으면 되겠다고 이렇게 의견을 내요. 결국은 민경이가 처음에 실패했던 찰흙으로 만든 집 벽체를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작해 보면서 이 틈새에 세모난 모양을 집어넣어야만 이 공간을 메울 수 있고 위로 벌어지는 형태를 만들 수 있다고 아이들은 이제 직관적으로 알아내게 돼요. 그래서 밑판이 동그래야 호박처럼 둥근 모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밑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되었으면서도 아직 거기까지는 해결점은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아이들의 전략은 뭔가면 모서리마다 세모 모양을 넣어서 그 공간을 메꿔서 위로 더 퍼지도록 만들자는 게 이제 다섯 번째 전략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집이 밑은 좁고 위로 벌어지는 형태의 팔각형의 집을 만들기 위한 전략들을 아이들이 계속 내면서 다섯 번째 전략까지 왔고요. 전략을 내면 다시 실험해보고 검증해본 다음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또 해결하고 그 해결에 대한 전략도 또 아이들 스스로 내고 해서 이 자율적 전략을 계속 아이들이 스스로 내도록 하는 게 이 교육에서의 어떤 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벌어진 사이에 세모를 넣기 위해서 밑판은 직사각형으로 만든 후에 각면과 면을 연결해서 벽을 만든 후에 그 벽들을 구부려서 각 면마다 연결하고 중간에 사이를 벌어지게 하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동주가 이제 주장을 해요. 그런 다음에 동주는 또 중앙이 뻥 뚫리니까 대를 바닥에 대고 그리면 그 결에 메울 게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자로 잴 수도 없고 모양을 가늠할 수가 없으니까 실제 실물을 바닥에 대고서 벌어진 공간만큼의 모양을 대고 그리게 되면 그 벽체의 어, 사이사이에 벌어진 그 세모난 틈을 얼마나 크기의 세모로 메울 수 있을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소정이는 찰흙이 이렇게 흐물거리고 말랑거리기 때문에 움직이니까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의견을 내요. 그러니까 동주는 찰흙이 무겁기 때문에 오히려 안 움직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정이는 찰흙에 굳으면 안 움직이지만 말랑말랑할 때는 움직이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동주는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 이제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종이로 만든 어, 전개도를 가지고 벌어진 틈을 대고 그대로 그리는 방법으로요. 그러니까 찰흙은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종이가 하기가 용이하다는 거죠. 그래서 종이로 전개도를 다시 만들어서 구부린 다음에 이 매울 세모 틈을 애들이 가늠해 내게 돼요. 그런데 이제 자꾸 종이도 많이 움직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소정이가 거봐라 움직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내가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동주도 소정이 말이 맞다고 인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태선이는 그러면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변하면 되지 않나? 그건 좀 이상한가? 아까 보시면 여기 세모 모양이 아니고 구부러진 모양이 다이아몬드 모양이라는 거죠. 태선이 주장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이걸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이게 어, 벌어진 틈을 바닥에 대고 종이에 옮기려고 했지만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 전략이 나와요. 옆이 맞는 세모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면이 같아야 될 것 같은데 옆이 맞는 세모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옆이 맞는 세모라고 표현됐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아래 그림이 있는데요. 이렇게요. 맞아요. 거기 네모 옆이 같아야 될 거라고 민경도 주장해요. 소중이도 그러면 한쪽이 같으니까 그런 세모를 만들고 그걸 두 개 붙이면 이렇게 한 세모를 만든 다음에 이걸 똑같이 만들어서 붙이면 이등변 삼각형이 될 거라는 거죠. 아까 뭐라고 했죠? 애들이 말할 때 옆이 맞는 세모요.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하나를 만들어내고 그걸 똑같이 해서 두 개를 붙여서 요 모서리 틈에 붙일 수 있는 자기들이 원하는 크기의 세모를 만들어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두 개의 직삼각형을 완성한 아이들은 이제 이 평면도에다 삼각형을 붙여보고 나서 삼각형이 서로 만나지 않아 직삼각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등변 삼각형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붙여서 이걸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정확한 찰흙집을 만들려면 이제 설계도를 먼저 그려야 된다고 아이들은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설계도를 그리기로 해요. 이 설계도 그리기도 일종의 아이들의 또 다른 전략이죠. 이제 7번째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은 대강의 크기를 가늠하기로 했는데 먼저 만들어 놓은 민경의 집을 토대로 해서 한쪽은 10cm 정도, 높이는 11cm 정도의 직사각형으로 만들기로 해요. 그래서 설계도를 각각 그리기로 했는데 설계도 전략이라는 흰 종이에 그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흰 종이에 이렇게 각각 어떻게 됐죠? 한쪽은 벽면체가 11이고 한쪽은 10인 걸 만들기로 했는데 결국 만들고 보니까 어떻게 됐죠? 네, 세워보니까 각 벽체의 높이가 각각 다른 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약간의 문제가 생긴 걸 이제 감지해냈죠. 한쪽이 짧대요. 똑같이 했는데. 교사가 정말 똑같이 했니? 그러니까 네. 이쪽이 10이니까 이쪽도 10이고 그러니까 이쪽은 7이고 7cm 맞죠? 그러니까 소정이가 7cm가 이제 10cm가 아니고 11cm로 하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다 똑같이 해야 되는데 한쪽이 7이니까 작게 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종이를 조금 더 붙여서 이렇게 된 한쪽이 짧아진 이 평면도에다가 아래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종이를 4cm씩 덧대서 높이를 똑같이 11cm 벽체로 맞추게 돼요. 그럼 이건 예전에 이제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를 똑같은 길이로 재서 이거 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죠. 왠가 하면 아직 자를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협동교수 호스팀에서는 아이들에게 전에 하던 그 종이자 쓰는 방법을 소개하게 돼요. 종이자의 중심을 고 양쪽에 똑같은 길이를 정한 다음에 그걸 접어서 반대쪽에 표시를 해서 똑같은 길이를 만드는 방식으로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종이자를 소개했고요. 왠가 하면 지나치게 어려워지면 아이들이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뒤로 물러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협동교수팀에서 아이들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종이자를 사용해서 똑같이 벽체가 똑같은 평면도를 다시 그려내게 돼요. 아이들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를 사용하는 디지털 방식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아이들은 오히려 종이자를 쓰는 아날로그 방식에서는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보고 나서 갈라진 세모 사이를 얼만큼 늘 건지 대략 벌어진 그 틈 사이도 이렇게 일정하게 가늠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너무 많이 벌어지면 집 이상해진대요. 그래서 벌어질 각도를 세모 끝부분에 연필로 표시하고 그만큼씩 잘라내가면서 그 정도를 맞춰 나갔어요. 너무 멀어져도 안 되고 너무 좁아져도 안 됐기 때문에 그 적당한 크기를 찾는 데는 아이들이 자에서 정확한 길이를 가늠해서 이 세모 모양을 그려낼 수는 없기 때문에 아날로그 방식으로 일일이 맞대어 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잘라가면서 조정을 해갔어요. 진짜 옆이 다 똑같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 면을 접어보면 이게 정말 양쪽 면이 똑같은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종이접기 방법을 제안을 한 거예요. 태선이가. 그래서 이거를 접어서 이등병 사각형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를 사용하기보다는 종이접기라고 하는 직관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죠. 종이접기를 이용해서요. 아마 이제 이쯤 되면은 이 전략이 벌써 한 8번째 전략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때 아이들이 스스로 전략을 내고 그것을 검증해보고 결과를 얻어내고
또 다시 다른 문제와 부딪히게 될 때도 또 어린이들이 스스로 자기 방식의 자기들 나름의 자율적 전략을 얘기하고요. 사실은 이 연령에서 이런 집을 짓는다는 건 굉장히 어, 어려운 과제이죠. 그래서 보통 지나간 교육에서는 이 연령 어린이들이 이런 작업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로 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지 오히려 협동교수팀이 더 궁금하고 더 재미있고 했던 프로젝트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네모가 벽체가 4개이기 때문에 벽체 4개 사이에 세모 모양이 4개가 필요하니까 종이를 반을 접어서 똑같이 그려줘서 4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접어서 위로 얼만큼 벌어질 건가는 어, 센티미터로 정확하게 그 넓이를 가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 알맞게 잘라진 세모 모양의 종이를 양쪽을 조금씩 가위로 다듬어 가면서 알맞은 크기로 이렇게 가늠해 내게 돼요. 이제 이렇게 하얀 종이 위에다가 이걸 그리니까 그만큼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협동교수 협의팀에서는 이 설계도면을 보다 아이들이 쉽게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도록 모눈 종이를 소개하기로 했고요. 이 보통 우리가 쓰는 모눈 종이는 1mm 간격으로 해서 1cm 안에 10칸이 들어있는 모눈 종인데요. 협동교수 협의에서는 아이들이 의 어려움을 좀 덜어주고자 1cm 간격의 모눈 종이를 제공하게 됐는데요. 이 아이디어는 내주 교육자들이 슈앤미터라고 하는 프로젝트에서 썼던 1cm 간격의 모눈 종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애들한테 소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렸던 평면도가 이렇게 모눈 종이에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게 한 칸이 1cm이기 때문에 가늠하기가 굉장히 용이했죠. 그래서 모눈 종이 위에 다시 정확한 평면도를 그려내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매체를 바꿔서 만들기에 돌입하게 됐죠. 이제 평면도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찰흙으로 이걸 만들려고 해보니까 문제가 또다시 생긴 거예요. 찰흙은 두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찰흙판을 밀어서 붙여보니까 이 두께 때문에 정교하게 이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지 애들이 이제 난감해졌죠. 그런데 교사들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두께가 같아질 수 있을까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은 그냥 자르면 된대요. 그래 찰흙만큼 자르고 그거를 밀어주면 두께가 같아질 거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잘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교사들은 이걸 판상 방법으로 쓸 수 있는 이렇게 그 네모난 판에 이렇게 이걸 쫄대라고 하죠. 쫄대 2개를 붙였죠. 이 안에다가 찰흙을 덩어리를 좀 평평하게 만들어서 집어넣은 다음에 밀대로 밀면요. 일정한 두께의 찰흙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찰흙판상을 만드는 간단한 도구인데 이게 늘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 판을 소개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굉장히 신나했죠. 그러면서 요 보세요. 아이들이 작업하고 있는 모습이요. 이 안에 찰흙을 집어넣고 지금 밀대로 밀고 있으니까 일정한 간격에 이렇게 찰흙판이 얻어졌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이 찰흙판상에다 아이들이 지금 자를 대고 11cm에 10cm짜리의 네모난 벽체를 이렇게 만들고요. 그 사이사이에 벌어질 틈에 쓸 세모난 판을 4개 또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연결하죠. 이렇게요. 집체 밑판이 있고요. 내면에 벽체가 있고요. 그 사이사이에 아까 벌어질 틈만큼의 2등분 삼각형이 있었죠. 그래서 이걸 집어넣고 집에 이제 벽체와 밑부분을 만들게 돼요. 그런데 이제 지붕을 씌워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지붕도 다시 설계도면을 정확히 보고 여기에 맞춰서 이걸 설계를 하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그림은 벽체와 밑바탕을 만든 집체예요. 그런데 세모가 들어가서 더 커졌으니까 그만큼 더 커져야 된다고 하면서 이걸 가늠해내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를 모눈 종이에다가 이렇게 그려내요. 이렇게 더 요만큼 벌어진 만큼 더해서 이 팔각 지붕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 평면도를 보시면 이대로 지붕을 덮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네, 지붕은 위로 둥근
이렇게 솟아오른 지붕이 아니라 납작한 지붕이 됐죠. 그래서 이 종이를 아까 그 벽체 위다가 대보니까 푹 가라앉아야 돼요. 그런데 태선이 말이 지붕은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맞긴 딱 맞는데 이게 납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소정이가 의견을 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모자처럼 하면 된대요. 모자처럼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어 그러니까 위는 동그랗고 앞으로 쭉 내려오면 된대요. 그래서 그럼 타원형으로 만들어서 점점 가면 가면 되는데 우리는 팔각형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건 종이가 더 어렵고 손으로 하는 게 소정이가 더 쉽대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종이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실제로 지어놓은 차흙집을 조작해 보면서 해결했던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위에 동그라미가 있어야 된대요. 그럼 처음 만든 지붕에서 어떻게 하면 지금 밑바닥하고 딱 맞으면서 위에서 솟아오르는 지붕이 될 것 같니? 그랬더니 아이들은 자른대요. 그래서 어디를 자르냐 그랬더니 여기 각각 면을 자르고 그 사이에 벽체에서 했던 것처럼 또 어, 세모를 찾아낸대요. 근데 어디를 자를 건가를 아이들이 정할 때 놀라웠어요. 아이들은 이 종이접기를 통해서 이 팔각 형태의 지붕 모양의 전개도를 접어서 중심점을 찾아내고 중심점으로부터 바깥쪽으로 네 면을 잘라주자고 했어요. 그래서 중심점에서부터 밖으로 이렇게 4등분해서 자르기로 했는데 4등분이 아니래요. 팔각형의 지붕이기 때문에 8등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8등분이 돼요. 그래서 벌어진 데에다가 세모를 놓고 위에다 동그라미를 얹으면 될 것 같으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잘라내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밑에까지 다 자르면 안 되고 전체 크기는 밑판과 같다는 말에 아이들은 다 자르면 안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어, 직접적으로 알아내고 중심에서부터 8등분을 내어갔어요. 그래서 벌어진 만큼 세모를 어느 정도 크기로 할 건지 정해야 됐는데 그 세모의 밑면의 크기를 1cm로 하자. 또 너무 작으니까 1.5로 하기로 했어요. 1.5의 밑면을 가진 이등변 삼각형 8개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미 벽체를 만들 때 그 벌어진 사이에 넣게 된 그 세모 이등변 삼각형 때문에 이제 지붕의 문제는 좀 더 쉽게 해결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판상으로 지붕을 만들고요. 여기 보시면 판상에다 만들고 이거를 이렇게 8등분으로 쪼갰어요. 그 사이사이에 이등변 삼각형 밑면이 1.5cm짜리 이등변 삼각형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솟아오른 벽체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 벽체를 이제 다 만들고 나니까 지붕을 다 만들고 나니까 벽체 지붕을 씌울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이제 이때 정말 깜짝 놀랐던 게 뭔가 하면 아이들이 그 소정이의 원래 집에 그려져 있던 이렇게 하트 모양의 장식들이요. 이걸 갖다가 이제 어디에 배치할 건지 1cm 모눈쟁이에 그렸던 평면도에 배치를 해봤는데 이렇게 하트 모양이 이렇게 제멋대로 인체로 넣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니? 그랬더니 그렇게 울뚝불뚝하게 넣게 되면 이상해질 거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상해지냐 그러니까 한쪽을 그리고 그린 다음에 반대쪽을 그려야 된대요. 그래서 태선이가 이제 정확한 말이 생각이 나지 않았죠. 용어가요. 그래서 동주가 양쪽이 같은 걸 대칭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오른쪽 이쪽이 다 똑같으니까 거울에 반을 대고 반을 보면 같은 것처럼요. 그래서 이제 동주가 대칭이란 말을 꺼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트를 이렇게 대칭으로 디자인하게 돼요. 그래서 1cm 간격의 모눈 종이에다가 이렇게 태선이 그린 하트하고 소정이 그린 하트인데요. 태선이 건 여전히 대칭이 안 돼 있고요. 소정이 거는 거의 정확하게 대칭이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 소정의 의견은 5칸에 5칸 맞는 하트를 그리기로 하지만 양쪽이 같은 모양을 그리는 데까지 어려움을 느끼게 됐죠. 그래서 왼쪽을 먼저 그린 후에 반대쪽에 같은 위치에다가 점을 찍은 다음에 표시를 하고 나머지를 그려주면 된대요. 그래서 이제 대칭점 찾기를 먼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요. 중심선을 그리고요. 이렇게 점을 하나 찍으면 반대쪽에 점을 찍고요. 또 이쪽에 점을 찍게 되면 반대쪽에 또 점을 찍고요. 이렇게 점을 각각 내려 찍은 다음에 이것들을 연결해서 대칭이 되는 하트를 그려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트가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과 끝부분을 표시해서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그리게 됐죠.
그래서 아이들이 각각 대칭점을 찾아가면서 한 점을 찍고 반대쪽에 점을 찍고 또 한쪽에 점을 찍고 반대쪽에 점을 찍어가면서 이제 하트를 완성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 집은 이렇게 돼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벽체에 붙은 이거 이렇게 뭐죠? 기둥을처럼 약간 벽체를 장식하는 모양도 모는 종이에다가 정확하게 대칭이 되게 그려낼 수 있게 됐고요. 하트도 각각 배치를 했어요. 두 겹으로. 그다음에 이제 지붕 장식도 그냥 그릴 게 아니라 이렇게 모는 종이에다 넣고 각각 대칭에 맞춰서 이 꽃무늬를 그려내게 되죠. 그러니까 굳이 이 집을 꾸미는 무늬는 꼭 대칭이 되지 않아도 되는데 그동안 이 집을 만들기 위해서 정확한 설계도를 그리고 설계도대로 찰흙을 재단해서 벽체를 맞춰내고 또 벽체 사이사이에 또 그 벌어진 틈만큼의 이등변 삼각형을 껴서 붙이고 또 지붕에서도 마찬가지 작업을 했었죠. 그렇게 정교하게 작업을 했던 아이들의 이제 감각이 발달해서 이 들어가는 무늬도 이렇게 꼭박 대칭이 되도록 넣고 싶어 해서 이렇게 완성된 집입니다. 이게 앞모습이고요. 옆모습이고 뒷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어, 사랑에 넘치는 집입니다. 되짚어 보면요. 이 프로젝트는 한 어린이가 혼자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주제가 되어서 이에 돕기를 자청한 한 그룹의 어린이들에 의해서 수행되었죠. 목표는 아랫부분은 좁은 시각으로 위로 넓어지는 형태의 팔각 벽체에 둥그렇게 솟아오른 지붕을 사랑이 넘쳐나는 집으로 처음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연령을 고려해 볼 때 이 목표는 당연히 지나치게 높은 것이고요. 그런데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어린이들은 그들 특유의 그들 나름의 다양한 전략을 내고 여러 차례 실험을 거듭한 끝에 믿을 수 없는 이 어려운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된 진정한 협업의 학습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적합한 전략들을 예를 들어보면 자를 사용할 줄 몰라 자 대신 필요한 눈금을 표시한 종이자를 사용한다든가 좌우대칭을 이론적으로 증명할 수 없을 때는 종이접기를 사용한다든지 아래서 위로 벌어지는 팔각의 벽체를 구성할 때는 사면의 벽체 사이에 넣어야 할 삼각형의 크기나 기울기를 알아낼 수 없자 그 공간에 직접 종이를 대보며 구체적으로 가늠해 본다든가 하는 수없이 많은 그들 나름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이 전략은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지도 않고 수치적으로도 그렇게 이론적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전략이 아님에도 그들 나름의 수준에서 그들 나름의 방법으로 전략을 내고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데 굉장히 큰 의의가 있어요. 기존의 교육에서는 이를 연령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배치하여 먼저 이론적, 논리적으로 학습한 다음에야 실행할 수 있도록 위계를 둔 결과 어린이들의 창의적이고 대담한 아이디어는 그 연령에 걸맞지 않다는 이유로 다를 기회조차 허락하지 않고 있는 게 우리의 실정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 연령에서 다루지를 않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발달에 적합한 교육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처럼 자신들에게 적합한 관념으로 해결하도록 학습의 주도권을 유지시켜주고 맥락에 따라 협동교수팀의 지원이 더해지자 이 연령에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다고 여겼던 높은 수준의 성취를 이루어내게 됐죠. 이로써 중요한 것은 발달 수준에 만드냐가 아니라 진정으로 어린이들이 이루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잘 포착하여 그에 적합한 시점에 적합한 지원을 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도전적인 주제에 더 흥미와 몰입을 보인다고 하는 비구치키의 이론을 받아들인 내조 교육자들의 주장도 이 프로젝트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